혹시 손이나 발이 저릿저릿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 번쯤은 누구나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손을 털거나 발을 주무르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손발 저림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손발이 저릴 때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하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손발 저림이 왜 생기는지 기본 원리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몸에는 뇌에서 시작해서 손끝 발끝까지 이어지는 신경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신경은 크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눴는데요.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를 말하고 말초신경은 거기서 갈라져 나오는 가느다란 신경들이에요. 손발 저림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이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래요. 혈액순환 문제라고 단순하게 넘기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손발 저림의 대표적인 원인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말초신경병증이에요. 말초신경병증은 말초신경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양쪽 손과 발이 대칭적으로 저리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마치 얇은 장갑이나 양말을 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해지면 바닥에 뭘 받아도 잘 느끼지 못하는 감각 소실까지 올 수 있어요. 말초신경병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당뇨병, 알코올, 과다 섭취, 약물 부작용, 영양 결핍, 갑상선기능, 저하 등이 대표적이에요.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두 번째 원인이 바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에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높은 혈당이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발끝부터 저림이 시작되고 점점 위로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특히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화끈거리고 타는 듯한 통증이 함께 나타나기도 해요. 당뇨 환자의 약 절반 정도가 이 말초신경병증을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손발 저림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손목골 증후군인데요. 다른 말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부르죠. 이건 손목 안쪽에 있는 좁은 통로에서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주로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손바닥 쪽이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방에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요. 특히 밤에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시는 경우가 많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손을 자주 털게 되거나 물건을 자꾸 놓치시는 것도 주요 증상 중 하나래요. 방치하시면 손의 근육이 위축되어서 악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꼭 조기에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자가진단 방법도 있는데요.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 손등을 가슴 앞에서 맞대고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해 보시는 건데요. 이때 손이나 손가락이 저리다면 손목골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꼭 병원에서 받으셔야 하고요. 네 번째 원인은 경추 디스크예요.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손까지 저림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경추 디스크로 인한 손저림은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목을 뒤로 젖히거나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 저림이 심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손가락 끝까지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경추 쪽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어깨나 팔 통증이 함께 있다면 더더욱 의심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경추 디스크가 과거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원인은 비타민 B열두 결핍이에요. 이건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비타민 B열두는 신경을 보호하는 수초라는 막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신경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서 손발 저림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나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결핍이 잘 생긴다고 해요. 비타민 B열두는 주로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결핍이 심해지면 손발 저림뿐만 아니라 기억력 저하나 우울감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6번째 원인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의 초기 증상 중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는 한쪽 손발 저림이거든요. 말초신경 문제와 다른 점은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나고 손바닥, 손등 양쪽 모두에서 저림을 느끼게 돼요. 만약 갑자기 한쪽 손발이 저리면서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면 즉시 응급실 가셔야 해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7번째 원인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말초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면 손발 저림과 함께 피로감이 심하고 체중이 늘고 추위를 많이 타게 돼요.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신다면 갑상선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손발 저림의 대표적인 원인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도대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은데요. 저림이 한 달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양쪽이 아닌 한쪽에서만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주의하셔야 하고요. 저림과 함께 근력이 떨어지거나 물건을 자꾸 놓치시는 것도 위험 신호예요. 갑자기 심한 저림이 나타나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절대 참으시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손발 저림으로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인데요. 신경전도 검사는 말초신경에 약한 전기 자극을 줘서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전도 검사는 근육에 아주 가는 바늘을 넣어서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확인하는 검사고요. 이 2가지 검사로 어느 부위의 신경이 얼마만큼 손상됐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검사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큰 고통은 없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뇨, 갑상선, 비타민 B12 수치 등도 함께 확인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목이나 허리 MRI 촬영을 하기도 해요. 진료과는 신경과를 먼저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신경과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은 뒤에 필요하면 다른 과로 연결해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발 저림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손목을 돌리거나 손가락을 쫙 폰다 주먹을 쥐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도움이 돼요. 둘째로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컴퓨터 사용 시 손목 받침대를 쓰시거나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주시면 좋아요. 셋째로 균형 잡힌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비타민 B12가 풍부한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거든요. 넷째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꾸준한 운동과 식이 조절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면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섯째로 과도한 음주는 피하셔야 해요. 알코올은 말초신경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음주가 꼭 필요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손발 저림의 다양한 원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라고 넘기기엔 정말 다양하고 심각한 원인들이 있었잖아요. 손발이 자주 저리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